우리는 수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 더 쉬운 지름길을 약속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름길이 아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물학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조용한 승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활동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방은 단순히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군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몸의 시스템에 끊임없이 염증이라는 독을 속삭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생명을 단축시키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강인하고 예리하며 건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분명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미용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복강 깊숙이 숨어간 췌장, 장과 같은 필수 장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내장 지방은 스스로 하나의 장기처럼 행동합니다. 호르몬과 염증성 분자,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내장 지방의 진짜 위험은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 호르몬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부 지방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활발해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합니다. 이 염증 상태는 마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신경 기능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그리고 정신적 수행 능력 저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명료한 사고를 침식하고 감정적 안정을 약화시키며 집중을 등산처럼 힘든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습관을 통제하는 사령부인 뇌는 복부 깊숙한 곳에 저장된 지방이 생성하는 독성 분자에 노출되면서 점점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갑니다. 신경학적 영향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는 혈액 속에 더 많은 포도당이 떠다니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인 렙틴은 내장 지방 수치가 높으면 뇌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덜 만족하며 과식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신진대사는 거의 멈춘 상태로 느려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근육량이 줄고 에너지가 저하되며 동기부여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경로가 바뀌어 생리주기, 기분, 그리고 신진대사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기대 수명은 짧아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내장 지방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특정 암과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몸의 조용한 승객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선동자입니다.
장기 건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동맥을 뻣뻣하게 만들며 혈압을 높이고 결국 죽음의 위험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무시합니다. 전통적인 체지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주 흔한 습관들을 통해 빠르고 조용하게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수면, 설탕이 가득한 음식,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체 리듬. 당신은 그것이 쌓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 몸의 내부 화학 공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불균형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가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과로하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지방 연소보다 지방 저장을 선호하는 박테리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고 우울한 기분이 기본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러한 기능장애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감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이고 활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영양분을 어떻게 소화하며 밤사이 어떻게 스스로를 복구하고 낮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앗아가며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립니다. 똑같은 일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감정의 기복은 더 심해지며 회복은 더뎌집니다. 마치 급격하게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은 텔로미어 길이를 단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세포 성능 저하와 함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이 내부 지방은 뇌의 보상 회로까지 교란합니다. 도파민 민감도가 감소하여 당신의 성취나 즐거운 활동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무기력, 무관심, 심지어 우울 성향을 부추깁니다. 당신의 뇌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동기를 잃게 됩니다. 노력, 절제, 그리고 높은 성과를 이끄는 불꽃이 내장 지방이 만들어낸 생화학적 혼란 속에서 힘을 잃고 꺼져갑니다.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깊은 수면 단계를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이 무너지면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붕괴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잠에서 깨고 정신은 예민하지만 머리는 막지 않습니다. 설탕과 카페인, 그리고 더 많은 위안을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결국 애초에 지방을 늘렸던 행동으로 당신을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도적인 행동 없이는 끊어내기 극도로 어려운 화학적 고리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규율은 압박감이나 죄책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자라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과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과 협력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의지력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의 정교한 조절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동기부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리가 장애물이 아닌 동맹군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속 가능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영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핵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대는 생물학적 신호와 동기화된 반복적인 행동, 즉 의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변화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 중 하나는
바로 생체 리듬 동기화에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 식사, 그리고 휴식이 몸의 자연스러운 시간표와 일치할 때 모든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소화는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장된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동원되며 내부 메커니즘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렬이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아침에 움직임을 미루는 것은 내부의 정밀한 시계를 단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무작위성이 아닌 리듬을 지원하도록 하루를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규율은 종종 결핍과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의도와 결합될 때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력을 해치는 습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전환은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일관된 반복을 통해 성숙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일관성 속에서 번성합니다. 엘빙 목표와 연결된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그 행동들을 더 자동적으로 만들 신경회로를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스템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반복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안전은 종종 정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해로운 루틴을 파괴하는 방법은 마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작지만 일관된 저항을 도입하는 것이죠. 저녁의 스크린 타임을 조명이 낮은 독서로 대체하고 설탕이 든 간식을 소화가 느린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꾸고 식사 후에 소파에 쓰러지는 대신 가볍게 걷는 것.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당신의 전체 생물학적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신적인 재조정 역시 중요합니다. 낡은 이야기에 갇힌 신념 체계를 행동만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내면의 서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진전, 실패, 의도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뇌의 화학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의지력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지 않으며 혈당 수치, 수면의 질, 스트레스 노출에 따라 변동합니다.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결정을 없애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자동화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문 옆에 운동화를, 냉장고에 미리 준비된 식사를 두어 행동을 유도하세요.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어질 때 의지력은 덜 중요해집니다. 움직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이 아니라 뇌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합니다. 짧은 시간의 움직임조차도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를 자극하여 신경계의 성장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무기력, 혼돈을 유발하는 환경에 있다면 당신의 내면 상태도 그를 따릅니다. 당신의 목표를 반영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십시오.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어둠을,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당신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환경이 구조를 장려할 때 뇌는 질서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혼돈이 예외라는 강화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엇을 소비하는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듯 정보는 생각을 먹여 살립니다. 명확함, 성장, 행동을 촉진하는 콘텐츠, 목소리, 이미지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소음을 신호로 바꾸십시오. 과부하를 피하고 정보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선별하십시오. 너무 많은 자극은 신경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이축, 산만함 또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의식적인 호흡 패턴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늘리고 리듬을 늦추며 복식 호흡을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미주신경의 긴장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박 편의도를 개선하고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때 당신의 지렛대가 됩니다. 그것은 무료이며 항상 사용할 수 있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될 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수면 의식은 회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면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질, 타이밍, 그리고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계는 밤새 재조정되고 호르몬은 재설정되며 뇌세포는 대사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결코 야간 재설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수분 공급은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된 조직은 효율적으로 대사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수분 부족조차도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각성도를 낮추며 해독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전략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의지력이 아닌 생물학에 뿌리를 둔 자기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형성합니다. 내부 시스템은 일관되게 노출되는 것에 적응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훈련하고 마찰을 제거하며 행동을 통해 명확성을 강화하면 당신의 전체 생리적 상태가 정렬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내면의 규율이 탄생합니다. 억압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상태로부터 추진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영양 공급은 이 모든 것의 연료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분자, 모든 효소,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 외부의 투입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음식을 공급할 때 당신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첫 식사의 종류, 시간, 구성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의 내부 역학을 지휘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고단백질 성분을 포함한 식사는 신진대사의 추진력을 시작합니다. 이는 열 발생을 유도하고 혈당 변화를 안정시키며 불필요한 배고픔을 억제하고 카테코라민을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건강한 지방, 미량 미네랄을 우선시하고 포도당 영양을 최소화하는 잘 짜인 아침 식사는 일관된 생화학적 흐름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식이 리듬의 일관성은 영양소의 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식사하는 것은 조절 호르몬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내부 시계가 섭취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인슐린은 더 효율적이 되고 렙틴은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영양 밀도는 항상 양보다 중요합니다. 한입한 입이 조직을 재건하거나 인지를 향상시키거나 호르몬 패턴을 개선하거나 장기 해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기여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재생의 기초입니다. 근육 섬유, 효소, 신경 전달 물질, 면역 구성 요소 모두 적절한 양을 필요로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지방을 통합하는 것은 세포막 유동성, 호르몬 합성 및 항염증 경로를 지원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는 거의 모든 시스템의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식사 시간 동안의 의식적인 행동, 즉 깊게 숨쉬고 천천히 씹고 똑바로 앉는 습관은 소화의 분비와 효소 효율성을 돕습니다. 식사 사이의 시간 간격은 신진대사 균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은 인슐린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지방대사를 둔화시키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너댓 시간 간격으로 영양을 공급하면 영양소 흡수와 호르몬 재설정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가공된 맛은 미각 수용체를 납치하여 균형을 인식하는 능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기초적인 재료로 돌아가면 미각이 재훈련되어 미묘함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무엇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지속적으로 목적을 지원하게 되면 움직임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일깨우고 순환을 강화하며 미토콘드리아에 불을 붙이는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짧은 시간의 고강도 운동, 기능적 저항 운동, 의도적인 걷기, 통제된 템포 훈련 등은 모두 지방 분해와 산소 활용 능력을 촉진합니다. 근육은 장식품이 아니라 대사의 화폐입니다.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은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 혈당 조절, 관절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움직임은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은 신경근 소통을 향상시키고 리드미컬한 동작은 뇌의 양쪽 반구를 동기화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회복 없는 훈련은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와 통증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쉴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이 현명한 훈련입니다. 결국 훈련은 목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의식이자 명상이며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리듬 속에서 원치 않는 것들은 녹아내립니다. 과잉은 연료가 되고 약점은 강점이 되며 둔함은 명료함이 됩니다. 움직임은 정체를 흐름으로 바꾸고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해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물학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최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 더 쉬운 지름길을 약속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름길이 아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물학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조용한 승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활동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방은 단순히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군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몸의 시스템에 끊임없이 염증이라는 독을 속삭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생명을 단축시키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강인하고 예리하며 건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분명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미용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복강 깊숙이 숨어간 췌장, 장과 같은 필수 장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내장 지방은 스스로 하나의 장기처럼 행동합니다. 호르몬과 염증성 분자,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내장 지방의 진짜 위험은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 호르몬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부 지방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활발해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합니다. 이 염증 상태는 마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신경 기능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그리고 정신적 수행 능력 저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명료한 사고를 침식하고 감정적 안정을 약화시키며 집중을 등산처럼 힘든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습관을 통제하는 사령부인 뇌는 복부 깊숙한 곳에 저장된 지방이 생성하는 독성 분자에 노출되면서 점점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갑니다. 신경학적 영향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는 혈액 속에 더 많은 포도당이 떠다니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인 렙틴은 내장 지방 수치가 높으면 뇌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덜 만족하며 과식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신진대사는 거의 멈춘 상태로 느려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근육량이 줄고 에너지가 저하되며 동기부여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경로가 바뀌어 생리주기, 기분, 그리고 신진대사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기대 수명은 짧아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내장 지방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특정 암과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몸의 조용한 승객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선동자입니다. 장기 건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동맥을 뻣뻣하게 만들며 혈압을 높이고 결국 죽음의 위험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무시합니다. 전통적인 체지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주 흔한 습관들을 통해 빠르고 조용하게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수면, 설탕이 가득한 음식,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체 리듬. 당신은 그것이 쌓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 몸의 내부 화학 공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불균형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가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과로하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지방 연소보다 지방 저장을 선호하는 박테리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고 우울한 기분이 기본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러한 기능장애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감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이고 활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영양분을 어떻게 소화하며 밤사이 어떻게 스스로를 복구하고 낮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앗아가며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립니다. 똑같은 일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감정의 기복은 더 심해지며 회복은 더뎌집니다. 마치 급격하게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은 텔로미어 길이를 단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세포 성능 저하와 함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이 내부 지방은 뇌의 보상 회로까지 교란합니다. 도파민 민감도가 감소하여
당신의 성취나 즐거운 활동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무기력, 무관심, 심지어 우울 성향을 부추깁니다. 당신의 뇌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동기를 잃게 됩니다. 노력, 절제, 그리고 높은 성과를 이끄는 불꽃이 내장 지방이 만들어낸 생화학적 혼란 속에서 힘을 잃고 꺼져갑니다.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깊은 수면 단계를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이 무너지면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붕괴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잠에서 깨고 정신은 예민하지만 머리는 막지 않습니다. 설탕과 카페인, 그리고 더 많은 위안을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결국 애초에 지방을 늘렸던 행동으로 당신을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도적인 행동 없이는 끊어내기 극도로 어려운 화학적 고리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규율은 압박감이나 죄책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자라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과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과 협력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의지력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의 정교한 조절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동기부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리가 장애물이 아닌 동맹군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속 가능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영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핵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대는 생물학적 신호와 동기화된 반복적인 행동, 즉 의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변화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 중 하나는 바로 생체 리듬 동기화에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 식사, 그리고 휴식이 몸의 자연스러운 시간표와 일치할 때 모든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소화는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장된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동원되며 내부 메커니즘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렬이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아침에 움직임을 미루는 것은 내부의 정밀한 시계를 단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무작위성이 아닌 리듬을 지원하도록 하루를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규율은 종종 결핍과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의도와 결합될 때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력을 해치는 습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전환은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일관된 반복을 통해 성숙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일관성 속에서 번성합니다. 웰빙 목표와 연결된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그 행동들을 더 자동적으로 만들 신경회로를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스템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반복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안전은 종종 정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해로운 루틴을 파괴하는 방법은 마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작지만 일관된 저항을 도입하는 것이죠. 저녁의 스크린 타임을 조명이 낮은 독서로 대체하고 설탕이 든 간식을 소화가 느린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꾸고 식사 후에 소파에 쓰러지는 대신 가볍게 걷는 것.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당신의 전체 생물학적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신적인 재조정 역시 중요합니다.
낡은 이야기에 갇힌 신념체계를 행동만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내면의 서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진전, 실패, 의도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뇌의 화학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의지력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지 않으며 혈당 수치, 수면의 질, 스트레스 노출에 따라 변동합니다.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결정을 없애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자동화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문 옆에 운동화를, 냉장고에 미리 준비된 식사를 두어 행동을 유도하세요.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어질 때 의지력은 덜 중요해집니다. 움직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이 아니라 뇌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합니다. 짧은 시간의 움직임조차도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를 자극하여 신경계의 성장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무기력, 혼돈을 유발하는 환경에 있다면 당신의 내면 상태도 그를 따릅니다. 당신의 목표를 반영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십시오.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어둠을,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당신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환경이 구조를 장려할 때 뇌는 질서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혼돈이 예외라는 강화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엇을 소비하는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듯 정보는 생각을 먹여 살립니다. 명확함, 성장, 행동을 촉진하는 콘텐츠, 목소리, 이미지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소음을 신호로 바꾸십시오. 과부하를 피하고 정보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선별하십시오. 너무 많은 자극은 신경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이축, 산만함 또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의식적인 호흡 패턴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늘리고 리듬을 늦추며 복식 호흡을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미주신경의 긴장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박 편의도를 개선하고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때 당신의 지렛대가 됩니다. 그것은 무료이며 항상 사용할 수 있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될 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수면 의식은 회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면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질, 타이밍, 그리고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계는 밤새 재조정되고 호르몬은 재설정되며 뇌세포는 대사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결코 야간 재설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수분 공급은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된 조직은 효율적으로 대사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수분 부족조차도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각성도를 낮추며 해독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전략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의지력이 아닌 생물학에 뿌리를 둔 자기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형성합니다. 내부 시스템은 일관되게 노출되는 것에 적응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훈련하고 마찰을 제거하며 행동을 통해 명확성을 강화하면 당신의 전체 생리적 상태가 정렬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내면의 규율이 탄생합니다. 억압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상태로부터
추진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영양 공급은 이 모든 것의 연료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분자, 모든 효소,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 외부의 투입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음식을 공급할 때 당신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첫 식사의 종류, 시간, 구성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의 내부 역학을 지휘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고단백질 성분을 포함한 식사는 신진대사의 추진력을 시작합니다. 이는 열 발생을 유도하고 혈당 변화를 안정시키며 불필요한 배고픔을 억제하고 카테코라민을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건강한 지방, 미량 미네랄을 우선시하고 포도당 영양을 최소화하는 잘 짜인 아침 식사는 일관된 생화학적 흐름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식이 리듬의 일관성은 영양소의 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식사하는 것은 조절 호르몬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내부 시계가 섭취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인슐린은 더 효율적이 되고 렙틴은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영양 밀도는 항상 양보다 중요합니다. 한입한 입이 조직을 재건하거나 인지를 향상시키거나 호르몬 패턴을 개선하거나 장기 해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기여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재생의 기초입니다. 근육 섬유, 효소, 신경 전달 물질, 면역 구성 요소 모두 적절한 양을 필요로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지방을 통합하는 것은 세포막 유동성, 호르몬 합성 및 항염증 경로를 지원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는 거의 모든 시스템의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식사 시간 동안의 의식적인 행동, 즉 깊게 숨쉬고 천천히 씹고 똑바로 앉는 습관은 소화의 분비와 효소 효율성을 돕습니다. 식사 사이의 시간 간격은 신진대사 균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은 인슐린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지방 대사를 둔화시키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너댓 시간 간격으로 영양을 공급하면 영양소 흡수와 호르몬 재설정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가공된 맛은 미각 수용체를 납치하여 균형을 인식하는 능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기초적인 재료로 돌아가면 미각이 재훈련되어 미묘함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무엇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지속적으로 목적을 지원하게 되면 움직임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일깨우고 순환을 강화하며 미토콘드리아에 불을 붙이는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짧은 시간의 고강도 운동, 기능적 저항 운동, 의도적인 걷기, 통제된 템포 훈련 등은 모두 지방 분해와 산소 활용 능력을 촉진합니다. 근육은 장식품이 아니라 대사의 화폐입니다.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은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 혈당 조절, 관절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움직임은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은 신경근 소통을 향상시키고 리드미컬한 동작은 뇌의 양쪽 반구를 동기화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회복 없는 훈련은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와 통증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쉴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이 현명한 훈련입니다. 결국 훈련은 목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의식이자 명상이며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리듬 속에서 원치 않는 것들은 녹아내립니다. 과잉은 연료가 되고 약점은 강점이 되며 둔함은 명료함이 됩니다. 움직임은 정체를 흐름으로 바꾸고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해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물학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최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 더 쉬운 지름길을 약속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름길이 아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물학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조용한 승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활동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방은 단순히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군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몸의 시스템에 끊임없이 염증이라는 독을 속삭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생명을 단축시키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강인하고 예리하며 건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분명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미용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복강 깊숙이 숨어간 췌장, 장과 같은 필수 장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내장 지방은 스스로 하나의 장기처럼 행동합니다. 호르몬과 염증성 분자,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내장 지방의 진짜 위험은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 호르몬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부 지방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활발해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합니다. 이 염증 상태는 마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신경 기능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그리고 정신적 수행 능력 저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명료한 사고를 침식하고 감정적 안정을 약화시키며 집중을 등산처럼 힘든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습관을 통제하는 사령부인 뇌는 복부 깊숙한 곳에 저장된 지방이 생성하는 독성 분자에 노출되면서 점점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갑니다. 신경학적 영향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는 혈액 속에 더 많은 포도당이 떠다니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인 렙틴은 내장 지방 수치가 높으면 뇌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덜 만족하며 과식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신진대사는 거의 멈춘 상태로 느려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근육량이 줄고 에너지가 저하되며 동기부여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경로가 바뀌어 생리주기, 기분, 그리고 신진대사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기대 수명은 짧아집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내장 지방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특정암과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몸의 조용한 승객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선동자입니다. 장기 건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동맥을 뻣뻣하게 만들며 혈압을 높이고 결국 죽음의 위험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무시합니다. 전통적인 체지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장지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주 흔한 습관들을 통해 빠르고 조용하게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수면, 설탕이 가득한 음식,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체 리듬. 당신은 그것이 쌓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 몸의 내부 화학 공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불균형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가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과로하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지방 연소보다 지방 저장을 선호하는 박테리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고 우울한 기분이 기본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러한 기능장애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감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이고 활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영양분을 어떻게 소화하며 밤사이 어떻게 스스로를 복구하고 낮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장지방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앗아가며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립니다. 똑같은 일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감정의 기복은 더 심해지며 회복은 더뎌집니다. 마치 급격하게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장지방은 텔로미어 길이를 단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세포 성능 저하와 함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이 내부 지방은 뇌의 보상 회로까지 교란합니다. 도파민 민감도가 감소하여 당신의 성취나 즐거운 활동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무기력, 무관심, 심지어 우울 성향을 부추깁니다. 당신의 뇌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동기를 잃게 됩니다. 노력, 절제, 그리고 높은 성과를 이끄는 불꽃이 내장지방이 만들어낸 생화학적 혼란 속에서 힘을 잃고 꺼져갑니다. 내장지방으로 인한 염증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깊은 수면 단계를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이 무너지면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붕괴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잠에서 깨고 정신은 예민하지만 머리는 막지 않습니다. 설탕과 카페인, 그리고 더 많은 위안을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결국 애초에 지방을 늘렸던 행동으로 당신을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도적인 행동 없이는 끊어내기 극도로 어려운 화학적 고리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규율은 압박감이나 죄책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자라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과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과 협력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의지력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의 정교한 조절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동기부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리가 장애물이 아닌 동맹군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속 가능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영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핵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대는 생물학적 신호와 동기화된 반복적인 행동, 즉 의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변화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 중 하나는 바로 생체 리듬 동기화에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 식사, 그리고 휴식이 몸의 자연스러운 시간표와 일치할 때 모든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소화는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장된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동원되며 내부 메커니즘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렬이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아침에 움직임을 미루는 것은 내부의 정밀한 시계를 단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무작위성이 아닌 리듬을 지원하도록 하루를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규율은 종종 결핍과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의도와 결합될 때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력을 해치는 습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전환은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일관된 반복을 통해 성숙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일관성 속에서 번성합니다. 웰빙 목표와 연결된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그 행동들을 더 자동적으로 만들 신경회로를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스템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반복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안전은 종종 정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해로운 루틴을 파괴하는 방법은 마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작지만 일관된 저항을 도입하는 것이죠. 저녁의 스크린 타임을 조명이 낮은 독서로 대체하고 설탕이 든 간식을 소화가 느린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꾸고 식사 후에 소파에 쓰러지는 대신 가볍게 걷는 것.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당신의 전체 생물학적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신적인 재조정 역시 중요합니다. 낡은 이야기에 갇힌 신념체계를 행동만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내면의 서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진전, 실패, 의도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뇌의 화학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의지력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지 않으며 혈당 수치, 수면의 질, 스트레스 노출에 따라 변동합니다.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결정을 없애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자동화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문 옆에 운동화를, 냉장고에 미리 준비된 식사를 두어 행동을 유도하세요.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어질 때 의지력은 덜 중요해집니다. 움직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이 아니라 뇌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합니다. 짧은 시간의 움직임조차도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를 자극하여 신경계의 성장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무기력, 혼돈을 유발하는 환경에 있다면 당신의 내면 상태도 그를 따릅니다. 당신의 목표를 반영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십시오.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어둠을,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당신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환경이 구조를 장려할 때 뇌는 질서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혼돈이 예외라는 강화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엇을 소비하는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듯 정보는 생각을 먹여 살립니다. 명확함, 성장, 행동을 촉진하는 콘텐츠, 목소리, 이미지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소음을 신호로 바꾸십시오. 과부하를 피하고 정보의 출처를